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부자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은 옛날에 혁명이나 아니면은 반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주의가 생겨나고 한 것 자체도 부자를 없애고 그거를 나눠 가져서 다 같이 뭐 부유하게 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대한 사회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지식인 계층이나 아니면은 부자 계층을 다 때려 죽이면서까지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부자가 생겨나고 다시 빈부격차가 생겨났고요. 아예 폐쇄적으로 갔었던 북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자체로는 국가 주석이 부를 더 가질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네, 국가 주석이나 이런 그 일당들은 엄청난 부를 나눠 갖게 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류에는 언제나 부자가 있고 언제나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류의 특성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왜 이러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인류만큼 큰 집단을 이루는 포유류가 없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뭐 개미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개미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없고 이거는 다음 챕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포유류 같은 경우에 진짜 커봐야 몇백 마리 단위의 원숭이 같은 무리가 있을 뿐이지 인류처럼 만 단위, 뭐 천만 단위, 1억 단위의 공동체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도시나 공동체의 인구라는 것은 경제력과 뭐 경쟁력과 이렇게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몇백 명 사는 도시에 뭐 마을에도 큰 부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천만 명 사는 곳에 부자가 더 큰 부자일 경우가 확률이 더 높겠죠. 자, 두 번째에서는 자산을 되물림하는 포유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뭐 포유류보다는 조금 더 좁게 들어가서 영장류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어떤 곳에서 이거 얘기를 들은 건데요.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와 성관계를 하잖아요. 불특정 다수와. 물론 약간의 뭐 위계 질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성관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뭐 요거는 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많은 포유류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 생활을 하는데 리더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 중에 그냥 물리적으로 가장 강한 수컷이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지위나 부가 대물림 되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숭이나 이런 다른 영장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그냥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약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일단은 내 자식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처럼 이 아기는 어떤 수컷의 아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컷은 자식을 지키려고 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진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컷이 뭐 자기 자식을 케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암컷이 자기 새끼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어미의 역할인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수컷이랑 암컷이랑 같이 보살펴주는 게 그런 개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좀 그렇고 이게 인간의 좀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리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뭐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리더가 이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힘에 굴복하는 거지 저 사람에게 뭔가 지혜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대혁명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부자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뭐 정당하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투까지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인간들은 어떤 거를 원하냐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 챕터의 뭐 제목을 조금 바꾸자면은 리더의 방향성의 제시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이 혁명이나 이 반란까지만 완수하고 난 제야로 돌아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제로 돌아갔거나 그러는데 부하들이나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혼란에 휩싸여 있으니까 와가지고 다시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리더에게 권력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회주의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리더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또 그거와의 리더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리더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데에서는 뭐 평등하게 한다 아니면 뭐 호칭을 어떻게 한다 막 그렇게는 하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고 뭐 서양은 조금 더 평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약간씩이 다른 거지 먼 치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사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에게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인사권입니다. 그 이유는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류사에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왕이 있고 그 밑에 뭐 신하들 이렇게 귀족 계급이 있고 그 밑에 뭐 평민 계급이 있고 그런데 군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겠네요. 그러니까 장군이 있고 밑에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십부장이 있고 오부장이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대표, 10명의 대표, 뭐 100명의 대표, 1000명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란 말이죠. 그게 인간이 막 1000만 명 단위 뭐 1억 단위의 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더라고 하면은 고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는 똑같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원한다는 말이죠. 자,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10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큰 공을 세운 이가 있어요. 뭐 적장에 목을 베어왔다라든지 엄청난 정보를 캐왔다라든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집단에서 좀 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이 리더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아무리 내가 뭐 평등하게 해야 된다, 뭐 사회주의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심리상. 그러니까 열심히 한 내가 놀고 있는 병사와 같은 취급이라면은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적인 보상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나 그런 데는 물질적인 보상을 하기보다는 인사권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승진을 시킨다라던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독립군에 있었거나 뭐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애초에 계급적 특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관념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고 우리는 다 평등한데 이 지위라는 거는 그냥 지위라는 뭐랄까 좀 개념적으로만 높아진 거지 개념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돈을 더 받으면 안 돼 라는 거는 관념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지 실제 인류사에서 그런 적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인간을 비롯해서 다른 동물들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보다 강하고 뛰어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본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왕이라던가 이렇게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좀 곳곳하게 쓰고 턱도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크고 화려한 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실험을 하더라도 사람의 그 위치나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위 체계가 확실하게 존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윗사람이면은 윗사람인 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군대를 예로 드는 게 제일 편한데 애초에 쓰는 그런 계급장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은 나보다 위다. 원시부족 사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작은 집단의 추장이라고 하면은 추장에 어울리는 모자를 쓴다라던가 왕은 왕관을 쓴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차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관념적으로 있는 거랑 실제랑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얼굴 삭감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당연히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뭐 옷도 똑같고 구별하기도 조금 힘들던데, 그냥 그런 거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보다 그쪽이 만만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뭐 자유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래도 왜 항상 부자가 생겨나느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사회주의 정당이나 뭐 자유주의 정당 쪽이나 거의 그냥 뭐랄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공약들이 사실 해리스나 아니면 트럼프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윤석열 쪽이나 이재명 쪽이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여야인 거지 사실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쪽은 완전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여당 쪽인데도 사회주의 당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재미나는 거는 뭐냐면요, 양쪽 어느 쪽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빈부격차는 생긴다라는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한 문화 대혁명처럼 부자들을 그냥 아주 몽둥이로 때려 잡았는데도 빈부격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선언함에도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 사회주의 쪽이던 아니면 자유주의 쪽이던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지금도 뭐 기본소득을 하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이거는 통화량을 늘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자,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뿌려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아무리 그냥 부족한 계층한테 뭐 뿌려준다 라고는 하지만 그걸로 통화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의 폭등과 인플레이션이 왔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그 현대 사회의 통화량의 그런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돈을 일단은 찍어내 가지고 그쪽에 뭔가를 지원을 하고 그쪽의 산업을 살려 가지고 뭔가를 하죠. 이거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중국을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사상 자체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산업 자체는 미국처럼 되고 싶었던 중국이 미국을 따라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그 기업들을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분배를 하자라는 게 중국의 약간 방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던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야.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빈부격차가 생겨나지 않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된 적이 없다란 얘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지역사회 상품권 이런 것들을 줬잖아요. 그거를 표적으로 준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산가격 폭등이 안 오지 않았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요거를 파고 들어가면은 되게 반론할 것도 많고 되게 할 얘기가 긴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든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이나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빈부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에서 진보 쪽 정당이 집권을 했었을 때 집값 상승이 있었던 적이 많았죠. 물론 그것도 반론은 있어요. 그게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의 여파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뭐 그거를 부정을 하면은 뭐 대통령을 시켜줘도 그 전 정부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집권당을 시켜줘도 그 전 정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켜줘도 못하니까 안 시켜줄게라고 하는 논리도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여섯 번째로는 인류는 제가 봤을 때 동물들은 지식의 차이라던가 똑똑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은 뭔가 사람들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을 이용을 하거나 사람들의 지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란 말이죠. 이 대표적인 게 저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저는 이게 사실 대표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아주 영약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빈부격차들이 더 커진다라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방향을 선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나라 자체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살게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같은 게 트럼프가 먹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뭔가 다르게 할 것 같지만 똑같거든요. 미국 최우선주의다. 이거는 진보 정당이 잡건 자유주의 정당이 잡건 이거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똑똑한 인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모이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혁명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혁명을 일으킨 건가요?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성공한 적이 별로 없죠. 왜? 아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무기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무슨 뭐 군대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은 같은 귀족인데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한 귀족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위에 있는 귀족들을 잡기 위해서 이 뭐랄까 서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가 됐었죠. 아니면 뭐 부르주아 같은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일들이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있었죠. 자, 저는 이게 대표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피터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른들과 맞서는 어린이들의 나라가 있고 그 어린이들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린이들의 대표는 항상 누가 하나요? 가장 어른에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피터팬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안에서 어린이들의 대표는 사실은 어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성숙해져 있는 거의 그 어린이 끝자락에 있는 애들이 대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 거고 거의 세상 사회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가난한 자들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죠. 그럼 누구를 대표로 할 건가요? 대부분은 뭐 지역이나 그런 데서 그래도 뭐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던가 가장 배운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대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 해리스 같은 경우에 뭐 뭔가 지금까지 차별받던 유색인종이고 여성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럼 가장 차별받는 쪽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디 진짜 뭐야 가장 차별받는 쪽으로 가서 가장 돈도 없고 가장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해리스 자체로는 굉장히 뭔가 엘리트 집안,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리스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쥐 나라에 고양이들이 대표를 하면서 나는 뭐 이쪽 흰색 고양이입니다. 흰색 쥐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다 그냥 잘 살고 이렇게 부자들인데 누구의 편인 것처럼 얘기를 그냥 한다라는 거죠. 뭔가의 대표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캐치프라이즈나 이런 거랑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사회 자체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더 잘 알고 경험도 있고 그럴 만한 힘도 있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총하고 대포하고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뒷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면은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부동산을 보면은 폭락론자가 있고 상승론자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주장을 내세우건 이 사람이 최소한 어느 정도로 부동산으로 뭔가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야 그럼 너 강남에 아파트 산 적 있어? 그렇게 잘 알면 옛날에 강남에 아파트를 살지.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고시원 월세방에서 사는 사람이 부동산이 어떻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네가 거기 살고 있겠냐.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번 사람이 뭐 상승론을 얘기를 하던 폭락론을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폭락에 대한 거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이런 가난한 서민들을 대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부동산으로 뭐 해본 적이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지 저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뭐 강남에 부동산 하나도 없으면은 애초에 어느 쪽 얘기든지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너 그래서 뭐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보면은 폭락론자면은 저는 폭락론자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인류사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를 시키자면은 두 번째 부자가 첫 번째 부자를 아주 그냥 나쁜 뭔가 사회 악으로 몰아가서 자기가 첫 번째 부자가 되려고 사람을 선동을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인류 사회에 항상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프레임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마우스랜드라는 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짧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부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의 약간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내가 존경할 만하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뭐를 가지고 있고 부자고 나한테 뭐 떨어질 게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하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을 대표로 합시다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자가 자기네 집에서 제일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나도 서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민들의 대표를 하는 척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부자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아직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가 사회 경제적이나 사회 현상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뭐 부자들을 때려잡는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얻는다, 뭐 어떻게 한다 말하고 하는데 그래서 된 적이 없죠. 그러면은 뭐 유럽 같은데, 북유럽 같은 데는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데, 어떻게 보면 북유럽이 더 악랄하죠. 왜냐면은, 옛날에 귀족계층 진짜 부자들이, 밑에 있는 서민계층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쪽에는 뭐 상속세라든 게 그런 게 없고,
애초에 그 부자들의 그 권리를 지켜주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영원히 부자로 남아 있고,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의사가 되고 뭐 엄청난 사업가가 되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상급 사회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쪽은 아직도 왕족도 있고 뭐 귀족 계층도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떠한 곳에든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이나 뭐 중국의 국가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월급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면 대통령 2, 3억 버나? 미국 대통령도 월급, 그러니까 뭐 연봉이 한 1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미국 대통령이 어, 부자라고 생각하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1억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또 뭐 미국 같은 데서 불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큰 집단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세 번째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도덕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저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혹할 수 있고 굉장히 선동하기 좋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국민에게 돈을 일정하게 나눠주고, 그래 너 이거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은 그러면 알아서 기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도 기부하는 사람 없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은 은근히 이거를 그러면은 받기 싫다고 하고 뭐 기본소득 반대하자고 했으면서 왜 그럼 기부는 안 하냐, 이거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고쳐야지, 뭔가를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책을 내거나 했었을 때 도덕성에 기대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경제적이건 뭔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덕적이고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이다 라고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증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간다 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과가 있으면은 뭐가 안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이거를 뭔가 도덕성에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100% 실패한다라는 거죠. 뭐 100%? 거의 99% 실패한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카페에다 놓고 그냥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성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3,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냐?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 도둑도 많았고 소매치기도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 그거 가져가 봐야 며칠 있으면 잡힐 게 우리나라에선 뻔한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시스템상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뭐 사기라던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기가 제일 많은 범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시스템, 저는 작업을 할 때도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회사를 만들고 아니면 분식점 하나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라고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직원들이 있었으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역설적인데, 인간은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언제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은 부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언제나 허점을 노린다라는 거죠. 제가 요게 사실은 6번에 해당되는 그 작은 챕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옛날에 그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속세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은 막 상속세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세금인 것처럼 사람들이 하고, 뭐 부자들을 한테 돈을 걷어야 되니까 하면 안 된다면서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우리나라 세수가 몇십 조씩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이번에 그 어디죠? 뭐 넥슨이었나? 거기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때는 막 세금을 엄청 때리긴 했는데, 뭐 삼성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에 세금이 몇백조 들어왔었어야죠. 그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허점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상속세를 제대로 낸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구조도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주가 시장도 완전히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없는 힘 있는 애매한 사람들만 상속세를 많이 내는 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그럼 대기업 회장님들 죽을 때마다 몇십 조씩 세금 들어오겠네? 근데 그런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시스템하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네, 두 번째는 자산을 되물림하는 영장류. 이것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요거 일당백에서 들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침팬지보다 똑똑해서 이렇게 인간이 잘 살게 되느냐라기보다는 이러한 자식에 대한 시스템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인간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리더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건데, 그러면 이 리더가 권력을 갖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기면은 이 사람이 아무래도 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그거는 그렇다라고 거의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리더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평등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일이 다른데 그거를 공평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공평인가, 무엇이 평등인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등을 위해서 불균형이 생겨나는 역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당, 어떠한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빈부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념적인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인류 사회에서 늘 존재를 해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한 이야기에서 제가 뭐 어느 쪽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 쪽에 있는 사람은 제가 좌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얘기를 보고 좌쪽에 있으신 분은 제 얘기를 보고 우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간을 탐구하면서 그냥 든 생각입니다. 근데 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기는 한데 차차 이거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